네, 한편 5월 9일에 치러지는 이른바 장미 대선이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여전한 가운데 판세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내일 소환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도 짚어볼 텐데요. 오늘 정치부 이순국 기자, 또 사회부 오혜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드디어 내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에서 자연인으로 또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는데 혐의가 13가지에 이릅니다. 먼저 주요 혐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3가지에 이릅니다. 지난해 특수본 1기가 공소장에 적시한 8가지 혐의 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등 5가지 혐의를 더 추가했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몇 개 짚어보자면 가장 큰 게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총 774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거를 뇌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서 삼성, SK, 롯데 등 기업들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이른바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이긴 하지만 그룹 내에서 지분 관계가 다소 이렇게 미약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계열사 합병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분 확보를 도와준 의혹이 있죠.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총 4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최 씨의 사업가 또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하는 데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를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지원해서 배제한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최 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서 그 지인 회사를 위해서 대기업이 일감을 발주하거나 또는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또 최 씨를 독일에서 도와줬던 KEB 하나은행의 이상화 본부장의 승진에 개입하는 등 인사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그런 혐의도 함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3가지 혐의를 쭉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혐의는 뭡니까? 네, 검찰이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뇌물죄 혐의로 보입니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형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 삼성, SK, 롯데 등 국내 상위 1%의 대기업이 모두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재계 전체도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휴일인 어제 장선우 롯데면세점 대표를 소환해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고요. 또 전날에는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13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롯데는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 2달 전인 작년 2월에 신동빈 회장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이후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기미를 보이자 황급히 이를 다시 되받아간 그런 정황이 포착된 상태고요. 또 이와 별도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도 총 45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두 재단에 111억 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했는데 그 대가로 최태원 회장의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과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에서 도움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3억 원을 출연한 CJ그룹 역시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현 회장도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그룹 관계자가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정치권으로 넘어가서 대선 준비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이 대선이 이제 50일 정도가 남았는데 정당들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먼저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의 4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세는 일반적으로 1강 2중 2약, 그러니까 선두를 달리는 문 전 대표와 뒤를 쫓는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여기에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는 최성 시장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당 지지율이 40% 중반, 일부 조사에서는 50%를 넘는 경우도 있고 또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그리고 이 시장의 지지율을 합하면 60%를 넘는 조사도 여럿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제 후보들의 5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토론회를 모두 10번 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반환점을 돈 셈입니다. 예. 네, 민주당이 지금 경선 선거인단 200만 명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민주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네네. 197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만 5천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중에 아마 선거인단 200만 명 돌파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은 내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최종 선거인단 수가 210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 108만 명을 모은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엄청난 숫자인데요. 유력 주자들이 많은 민주당 경선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번 주말 호남권 ARS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예.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이 경선이 한창인데 모두 연대냐 자강이냐 이 문제가 또 변수로 자리 잡고 있죠. 네, 먼저 자유한국당은 예. 오늘 이제 2차 컷오프를 실시합니다. 홍준표, 김진태, 원유철, 김관용, 안상수, 이인재 등 6명의 후보 가운데 그제 1차 컷오프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경선에 오를 4명의 후보를 정합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이죠. 오는 25일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순회 경선을 진행하는데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이자 첫 경선지인 호남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출사표를 던진 바른정당은 어제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예. 원내 교섭단체 4당 가운데 가장 빠른 오는 28일에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세 당의 경선 진행 상황을 살펴봤는데 공통된 특징은 모두 당내에서 연대냐 자강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독자적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 만한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대론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예. 개헌 또는 이른바 반문재인을 고리로 한 연대가 성사될지 여부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자 말대로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박 전 대통령 소환 얘기 나눠보면요. 박영수 특검에서 이제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누가 담당하게 됩니까? 네, 말씀처럼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검찰로서는 또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여러 번 소환하기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내일 조사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직 내에서도 수사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부장급 검사 2명을 투입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마주 앉을 검사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한웅재 형사 8부장을 투입하기로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부장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도 대표적으로 특수수사에 능한 이른바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처럼 굵직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또 한 부장 검사는 특수본 1기 때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박 대통령 혐의의 가장 큰 덩어리인 미르 K스포츠재단 수사를 맡아왔습니다. 특히 기업의 강제모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왔는데 특수본 1기 수사 때부터 자신감을 비춰온 만큼 이번 수사에서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측도 만만치 않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택으로 복귀한 직후부터 변호사들을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내일 출석에 대비해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매일 자택 앞에서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목격한 것만 해도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 등이 매일 자택을 드나들다시피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네, 어제 손범규 변호사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변호인들은 예상되는 질문을 뽑아내서 답변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특수본 1기 때부터 변호를 맡았던 유 변호사의 경우는 나뭇잎까지,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변호인들의 경우는 이 전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게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가장 오래 사건을 담당해온 만큼 증거나 증언 등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물샐 틈 없이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읽혀지고요. 나머지 변호사들은 탄핵심판 대리인단 출신으로
일종의 예비 재판을 겪은 만큼 검찰과의 법리 싸움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내일입니다. 이제 내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일 검찰에 출석하면 조사는 바로 이뤄지는 건가요? 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도착하게 되면 언론사 취재진이 설정해놓은 이 포토라인이라는 것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 측은 예정 시각인 오전 9시 30분보다는 조금 일찍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예.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고요. 이미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내 언론사는 물론이고 외신까지 수십 군데 언론사에서 박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포착하고 또 일성을 듣기 위해서 일찌감치 자리를 맡아놓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취재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가 검찰에 처음 출석하면서 섰던 바로 그 자리에 박 전 대통령도 똑같이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면 취재진의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 간단히 심경을 밝히거나 아니면 간단히 답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우와 경호 차원에서 검찰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소위 황금색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서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과 간단한 티타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티타임은 거물급 인물들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관례상 이제 뭐 주로 가지는 그런 일종의 정도이고요. 예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티타임 이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이번 사건에 투입된 특수 일부가 있는 10층의 영상녹화 조사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 혹시 모를 향후 뭐 강압수사 논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찰이 조사 과정을 녹화나 녹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에 이르는 만큼 재소환이 또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니만큼 검찰도 이제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조사 시간은 최소한 1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면 앞서 이제 저희가 각 당의 경선 움직임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50일 남은 대선 판세, 주요 변수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헌이나 이른바 예. 반문재인을 고리로 한 연대 움직임을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세론을 깨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선이 임박해서까지 지금의 판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각종 합종 연행 시나리오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일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예. 일단 내일 어떤 모습으로 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청구한다면 구속이 이루어질지 여부 등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세월호 인양 작업도 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선체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이후 선체 조사 등의 과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민심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기자 말처럼 검찰 수사 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고 영장 청구 여부 또한 검찰이 지나가야 할 난관 중에 하나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워낙 중대하고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등 30여 명에 이르는 관련자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여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부담감과 또 지금 현재 대선 정국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또 그 어떤 많은 혐의들을 두고 국내 여론이 극히 양분돼 있고 무엇보다 5월 9일 대선 준비가 한창인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안 하든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그 충격파는 정치권을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연일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치부 이순국 기자, 사회부 오예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